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자, 코레일 준비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코레일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득점 전략 그리고 코레일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료 해석의 신, 자료 해석의 꿀, 그래서 신, 꿀, 허니에서 신헌이고요. 자, 뭐 관련 강좌를 보시면 수리 자료 해석 핵심 완성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NCS 직업 기초 능력 그 종합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좀 약하신 분들은 뭐 그런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카페에 오시면 다양한 그 피셋 기출 문제들 올려놨으니까요. 우수회원 신청하시고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간단한 양력인데요. 그냥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코레일 NCS 시험 공고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60문항 80분의 시험을 보고요. 출제 영역은 문제 해결, 수리, 의사소통, 정보 능력. 그 대충 비율은요, 뭐 정확하게 항상 그 일치하진 않지만 대략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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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 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인원의 2배수 내외를 합격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체감되는 그 시험에 대한 난이도는 높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보면 NCS의 그 기존의 대기업 인적성형 문제도 있지만 피셋형 문제도 많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PSAT를 좀 준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수월하게 푸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어려웠다라는 평들이 많습니다. 자, 출제 영역을 보시면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정보 능력. 이 전체 NCS 10개 영역 중에서 4영역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 영역이 전혀 안 나온다라고 또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영역은 이 나머지 영역들까지도 포괄하는 좀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자원관리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계산이 많은 문제라면, 계산 위주의 문제라면 수리 능력에 포함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자료 해석과 관련된 영역이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표 그래프와 함께 텍스트가 함께 제시되어서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고득점 전략 일반론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에 대비하려면요, 그 NCS 기본서 그리고 문제집을 풀어보시고 뭐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까지 들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 대비하시려면 피셋형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 제가 그 수리 자료 해석 쪽에 특히 집중된 그 P-SET for NCS라는 책을 냈고요. 그 강의를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능력. 첫 번째, 독해 능력. 독해 능력은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적성 검사형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독해죠, 독해. 그리고 수리. 독해와 수리가 이제 기본적인 양대 축인데요. 독해를 하실 때는 세부적인 독해를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 큰 흐름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상세하게 보는 전략으로 가십시오. 그 다음 연관된 건데요. 속독 능력. 그 키워드 위주로 읽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그 자료 해석형 문제에서 그 선지나 보기에 나와 있는 그 텍스트들을 다 똑같이 읽으시면 안 되고요. 연도, 수치, 주어, 수러, 비교급 이런 것들에 주의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문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눈에 잘 딱딱딱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 이후 기간, 표에서 2010년 이후 보자. 그 다음 중국, 비중, 지속적 증가. 이거를 기억하고 표에 가서 중국 찾으시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냐. 만약에 주어진 자료가 비율 또는 비중 해가지고 계산된 결과치라면 그대로 쭉 읽어주시면 되고, 만약 합계가 나와 있고 중국의 실제 값이 나와 있으면 그 분수 구조로 읽어주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비중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분수에서 분자의 증가율이 크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분모의 증가율에 비해서 분자의 증가율이 크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에서는요. 일단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 그래프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특수한 형태의 표나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접근하실 때는 제목이나 단위, 그 다음 표 그림의 주요 항목, 각주, 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선지 판단 순서, 선지의 내용을 읽고요. 그 다음 해당되는 자료를 찾으시고요. 로케이팅 하시는 거고, 그 다음 그 수치를 읽어주세요. 리딩 하시고, 그 다음 그게 판단 들어가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지속적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감소가 있어. 그럼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비율이 20% 이상이다 라고 했다면 그 계산을 해서 20%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계산 능력이 필요한데 계산은 최소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분수 비교나 곱셈 비교 테크닉 등을 활용하시면 계산을 줄입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계산은 정확하게 사칙 연산, 비율, 증감률 계산 등은 자주 나오니까 많이 훈련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료 해석하고 계산 능력 쪽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테크닉을 정리한 강의가 수리 자료 해석 핵심 완성 강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리. 일단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60문제를 다 풀기에는 그 80분의 시간이라는 게 많이 부족하죠. 물론 짧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중간중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시간을 줄여가지고 긴 문제, 계산형 문제 이쪽에 시간을 좀 더 쓰는 그런 배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렵거나 계산이 많거나 읽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중간에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떤 거를 버릴 것이냐에 대한 좀 판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피지기, 나의 실력과 시험 문제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충분히 되고 어떤 유형의 문제는 내가 풀기에는 좀 버거운 문제. 그게 풀 수 있기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시간을 얼만큼 단축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풀 수는 있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 문제는 건너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 90% 이상 풀어서 90% 이상 정답률을 목표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54문제, 60문제의 90%니까 54문제 이상 풀어서 90% 이상 정답률을 간다. 자, 거기에 이제 나머지 그 10% 안 푼 문제에서 뭐 오지선다니까 찍으면 5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2, 즉 2점이 추가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상적이죠. 그러면 뭐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90%는 도저히 못 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저기서 이제 문제수를 조금 낮춘다 칠게요. 한 50문제 정도 푼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진짜 거의 100%로 맞춘다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수가 줄어들면 정답률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80%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거의 90% 이상 거의 100%에 가깝게 풀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렬에 따라서 어떤 직렬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낮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80% 풀어서 90% 정도 맞추고 나머지 잘 찍어서 그 5분의 1의 확률, 거기에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잘 운이 따른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두시고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역별 전략으로 가볼게요. 자, 통합 출제니까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각 영역별 전략이 이게 어떤 영역인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중요한 거는 내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자원관리 능력은 수리나 문제 해결에 포함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짧은 문제에서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나 어법 같은 거, 뭐 30초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거기서 세이브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장문. 아주 긴 텍스트가 주어져 있는데 세부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문제다. 그 다음에 텍스트의 내용이 생소하다. 뭐 철학이나 과학이나 시사인데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야. 그러면 일부는 넘겨도 된다. 뭐 그런 문제를 다 넘길 수는 없지만 개 중에 몇 개 정도 판단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는 풀고 일부는 버린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급적이면 다 풀면 좋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세트형 문제인 경우는 최대한 풀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 수리 능력. 일반 수리. 일반 수리는 질문이 이해가 되느냐를 빨리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서 일률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뭐를 미지수로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통 안 보인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넘기세요. 그거 계속 낑낑대지 마시고 끙끙대지 마시고 넘긴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고요. 따라서 방정식이나 수추리 중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면 넘겨라. 그 다음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자료의 양이 너무 많어. 그런데 또 계산 지문이 딱 깔려있어. 그러면 넘기세요. 그러면 그 다음 생소한 자료, 뭐 자료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 모르는 그 막 용어들이 등장하는 통계예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일단 넘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 표 차트 변환형. 표를 그래프로 옮긴 것 중에, 차트로 옮긴 것 중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표의 양도 많은데 그래프의 제목들 보니까 다 계산이 들어가 있어. 뭐 그런 거는 그냥 건너뛰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표의 양이 적은데 선지의 내용들 보니까 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되는 그래프들이야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런 것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푸셔야 됩니다. 그때는. 자, 문제 해결 능력 쪽에서는요. 추리, 참거 지시나 자리 배정, 순서 결정인데 어려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뭐 경우의 수를 줄이기가 어려운. 예를 들어서 모순 관계, 뭐 동일 관계 이런 게 안 보이는 구조야. 그러면 그때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넘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실무형 문제. 문제 처리 능력 쪽의 문제인데요. 지문이 굉장히 길어. 어떤 뭐 매뉴얼이라든지 약관 같은 걸 줬는데 너무 길어. 그런데 질문도 계산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그런 거는 넘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보 능력 쪽에서는요, 뭐 상품 코드 문제는 그냥 이거는 piece of cake, 그냥 서비스다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맞춘다는 전략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 컴퓨터 활용 능력. 이거는 뭐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 모르면 넘겨야 되겠습니다. 자,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하고 갈게요. 강의는 피셋 자료 해석의 신화, 신원샘의 차원이 다른 강의. NCS의 핵심은 자료 해석. 자, 이거는 그 수많은 수험생들의 후기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제가 말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아무튼 자료 해석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는 뭐 다들 공유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료 해석을 좁게 보면은 표 그래프에 대한 해석 문제지만 넓게 보면 거기에 텍스트가 결합되는,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의 문제 중에서도 일부는 표 그래프가 결합되거나 텍스트 내용이 수치에 대한 정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자료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윤지윤 쌤. 윤지윤 쌤은 피셋 쪽에 기출문제, 해설, 집필, 검수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핵심을 딱딱 짚어주는 실전지향적인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강의는요, 각 영역에 대한 소개, 유형 분석뿐만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가 3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시험과 같은 그런 긴장감을 가지면서 실전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다듬고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외에요. 유형 분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문제에 대한 접근법들을 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PSAT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고득점 대비 콘텐츠 학습이 가능하다. 자, 저에 대한 소개는 앞부분에 했으니까 이제 윤지윤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위포트에서 NCS와 인적성 강의를 하시고요. 피셋 자료 해석 강의를 예전에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트 추리 논증도 해설을 하셨고요. 그리고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명석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피셋 합격 경험도 있으시고요. 자, 그래서 그 아래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지은 선생님하고 제가 팀워크를 잘 이뤄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강의 진도는요, 오늘 OT와 이제 고득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 분석, 다음 시간에는 윤지은 쌤께서 의사소통 정보 능력 쪽에 유형 분석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수리 문제 해결 쪽에 유형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유형 분석 파트는 교재에는 없지만 컨텐츠를 업로드해서 여러분이 같이 확인할 수 있고 풀어볼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가 3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1, 2, 3. 1회를 제가 담당하고요. 2, 3회를 윤주인 쌤이 담당하시고요. 그리고 P셋, 추가 문제. P셋 가지고 고난이도 문제를 대비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코레일 샘플 문제들에 대한 해설 강의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정리하시면, 준비하시면 코레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 코레일에 대해서 이제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상태라면 이 강의를 가지고 집중해서 자기 분석하시고 자기가 취약한 분야를 최대한 어떤 분야인지 잘 정리하시고, 취약 분야에 대한 정리는 일단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결국 그래도 취약 분야인 거는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 갔을 때는 가장 먼저 제낄 문제 유형이 어떤 거다.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에 있는 틀린 문제들 중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패턴인 경우에는 꼭 오답 노트를 만드셔서요. 시험장 가실 때도 꼭 지참해서 한 번씩 바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그렇게 대비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간이 좀 한 달 정도 남은 상태다 라면은 일단 이 강의도 들으셔야 되지만 일단 수리 자료 해석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드리는 강의.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NCS에 대한 전체적인 강의도 같이 들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로 강의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